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까이고 나서 이런 영상 왜 찍냐고요? 그러게요. 먼저 연락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할 때는 웬만하면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한 후에 그 이상의 긴 연락은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랑 엄청 잘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막 연락을 주고받고, 하지만 막상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하다가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할 말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오히려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카톡으로는 간단하게 만날 날짜나 만날 장소 정도만을 정하시고 만나서 차근차근 알아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만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무척 많은데요. 스타벅스라던가 할리스 같은 대형 체인점보다는 조그마한 개인 카페라던가 공간이 넓고 조용한 곳에서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소음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할 때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소개팅 자리 자체가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서로의 얘기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소개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꽤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메뉴를 선정할 때는 먹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깃집 가면 맛있죠. 근데 고기를 굽고 냄새가 배고 아무래도 뭐 김치라던가 뭐 파채 이런 게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 차려입고 나온 옷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겠죠. 편하게 먹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소개팅을 할 때 파스타를 먹고 피자를 먹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이런 소개팅 자리에 나올 때는 불편한 신발들을 신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식당에 간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신발을 벗지 않고도 바로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사 장소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형편에 맞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소개팅 한 번에 나의 일주일치 용돈, 뭐 2주일치 용돈을 쓸 수는 없겠죠. 특히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여유가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 많을 텐데요. 그런데도 10만원짜리 스테이크 세트를 먹는다던가 20만원짜리 분위기 좋은 곳에 돈을 짜내서 간다. 이런 건 그 순간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내가 가진 경제력에 알맞은 곳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셔츠에 슬랙스, 니트에 슬랙스, 티셔츠에 청바지, 무난하게 상대방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호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정말 깔끔한 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나만의 개성이 있고 나의 스타일을 정말 잘 알아서 어떤 옷을 입으시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옷차림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깔끔한 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대화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단지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 첫 번째, 허세 부리지 않기. 꽤나 많은 남성분들이 생각해요. 나는 허세? 허세 부리지 않아요. 허세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너무 많거나 너무 과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잘난 척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내 얘기는 적당히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쪽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할 때 너무 매너 있는 척 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매너는 들어갈 때 문을 잡아준다던가 티슈를 놔준다던가 하는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매너지,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막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느린 속도로 차가 지나가고 있고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는데 오버하면서 과하게 막 끈다거나 피하라고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매너보다는 오히려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애프터를 신청할 때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더라도 갑자기 다음에 이거 하실래요? 어디 가실래요?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왜 갑자기 이걸 하자고 하지?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미 소개팅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전시를 좋아한대요. 나도 그 전시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작가분 전시 같이 보러 가실래요? 그 카페 괜찮다던데. 그 카페 같이 갈래요? 거기 디저트 엄청 맛있대요.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과 나의 공통의 관심사,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무감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프터를 신청할 때 아까 카페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 우리 다음 주에 갈까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미리미리 상대방과 나의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씩 해두시면 애프터를 신청할 때 나에게도 덜 민망하고 훨씬 더 자신있게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잠수를 타버리거나 소개팅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소개팅을 주선해준 주선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앞으로 얘는 소개팅 같은 거 시켜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집에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깔끔하게 카톡을 끝내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오늘 나와의 만남은 만족스러웠지만 내가 저 사람의 스타일에 안 맞는 거구나 라고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미안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 없이 소개팅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소개팅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